295일째고요. 제가 토요일날 그 로얄 온타리오 뮤지엄 죄송합니다. 럼에 다녀왔어요. 로얄 온타리오 뮤지엄.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아이가 코가 엄청 막혀가지고 깨더라고요. 저도 그때 깼는데 저도 코가 약간 막히나 싶었는데 목이 엄청 칼칼했어요. 그래서 코를 많이 골아서 그랬나 보다 싶었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도 지금 약간 좀 나아지긴 했는데 목 뒤가 칼칼한 것이 살짝 그 환절기 감기 같은 게 살짝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와 약간의 콧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재채기가 나는 수준인데 뭐 감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와서 요 정도 감기도 이제 저는 거의 처음이어서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쓰면 좀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할 수는 없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아이 학교에 이제 등원을 시키고 등교를 시키고 나서 지금 저도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난 금요일이죠. 시네마토그래피 속죄 촬영을 잘했고 아직 뭐 저는 편집을 안 했고 저희 조원 중에 S라는 친구가 이제 본인은 편집을 주로 하기를 원한다 해서 이번 것도 한번 편집을 해줄 수 있냐 해서 좀 맡겼습니다. 편집이 이제 그냥 단순히 딱 컷 편집 요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색깔까지도 만질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건데요. 제가 영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자신이 있는데 색깔만큼은 제가 자신을 막 할 수는 있어요. 수치들을 보면서. 근데 자신까지는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만약에 제가 캡스톤 작품을 한다 그러면은 편집이야 이제 제가 할 수 있은 제가 할 텐데 색깔 만지는 거 정도는 좀 더 저보다는 수월하게 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한번 S라는 친구한테 그 편집과 컬러 그레이딩, 컬러 코렉션, 컬러 그레이딩, 네. 이거 두 개를 이제 좀 맡겨볼까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뭐 나오겠죠, 가보니. 네. 그렇고 주중에 이제 토요일에는 박물관을 갔다 오느라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작업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고 어제 조금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허락을 받아서 여기 딱 콘도 옥탑에 올라가서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 올라가서 글을 좀 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썼던 그 3번째 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의 다른 느낌으로다가 좀 결을 달리한 버전을 하나 더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가 어저께 실제 대본으로 좀 썼습니다. 저도 이 아이디어와 어떤 골자만 있는 거랑 그 사이사이를 대사로 채우고 어떤 액션들로 채워서 실제 하는 어떤 그런 대본으로 만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본이 되고 그거를 최소한 이제 제가 읽어보기라도 해야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저도 아직 그냥 상상만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 상상이 어느 정도나 실현이 됐을 때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싱크가 맞는지를 보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시간 정도 됐을 때 다 썼어요. 왜냐면 조금 더 추가하고 뭐 빼는 과정이었고, 추가하는 과정에서의 그 씬들은 한 서너 페이지 길어도 네, 그 정도여서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여가지고 지난번처럼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최종 이게 마지막 버전은 아니고요. 좀 더 손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 대본이 써지는지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잘 쓰여졌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디테일한 것들, 제가 좀 놓친 부분들 이런 것도 손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대본을 보기만 해도 약간은 맛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손은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골자는 좀 봤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그 third draft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엄마와 의사가 우연히 마더스데이 이벤트라는 요런 여기는 이제 어버이날이 마더스데이거든요. 아빠의 날은 없어요. 마더스데이만 있는데 5월 10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더스데이에 이 병원에서 하는 어떤 이 메이크업 이벤트, 그 화장해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우연히 둘이 다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는 약간 왜 참여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왠지는 몰라, 그거는 그냥 관객의 판단에 맡기겠어,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났고, 사실 알고 보니 이 의사가 이 엄마 아이의 아이 환자의 주치의였고, 그래서 이제 뭐 신약을 써보자, 뭐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거기서 이제 좀 가볍게 나누고자 했는데, 이 엄마가 좀 그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좀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너무 지쳤다 는 식으로, 너무 병원을 많이 옮겼고 나는 내 인생도 잃어버렸다, 네가 뭘 아냐, 의사 너는 모른다, 의사는 아니다 안다 하면서 자신의 이제 과거와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 그 의사의 아이도 아팠었고 지금도 장애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자기가 그때 당시에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거라고 자책하는 편이고, 그걸 들은 엄마는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그게 있구나 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애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애를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역전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어차피 기왕 온 거에 화장을 받읍시다 해서 화장을 예쁘게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와 이 의사의 그런 어떤 감정의 골이 좀 해소되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피로감, 혹은 아이가 좀 은연중에 아이를 좀 포기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애가 치료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욕심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하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제 그 자리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3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4편에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수정을 했냐면요.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그리듯이
결국은 그게 큰 서사는 엄마와 의사가 가진 어떤 각각의 가진 본인들만의 고민 혹은 본인들만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겹쳐지는 공간에서의 또 다른 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와 의사가 갈등하는 서사는 좀 표면적인 거, 그거는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료를 하자, 희망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의사의 의견이라면, 그 얘기를 나는 벌써 수년째 듣고 있다. 근데 애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맞냐 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게 엄마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부딪히는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서사입니다. 그 갈등이 골이 되는 거예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둘 다 타당한 얘기들을 서로 대립하면서 골을 만드는 게 표면적인 서사이고, 그 내면에 이제 둘이 갖고 있는 서사는 그거죠. 엄마는 엄마대로 이 누적된 피로감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어떤 의구심, 왜냐면 의사들 말대로 이거 새로운 치료법이다, 이 치료가 아이한테 맞을 거다 라고 계속 해왔지만,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치과만 가도 이를 새로 치료하는데 안 아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뭔가 치료를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엄마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그 엄마의 무력감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 그 무력감에서 오는 어떤 좌절, 그러나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갖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엄마가 가진 내면의 서사고, 의사는 의사대로 내가 아이한테, 아이가 아팠을 때 좀 더 잘 대처하지 못해서 혹은 좀 더 잘 케어하지 못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게 됐고, 아이가 누렸어야 될 것들을 못 누리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에 계속 휩싸여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그 표면 안쪽에 있는 어떤 그런 두 사람의 서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꽝 부딪히고 그게 드러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 3화에는 없던 이벤트인데, 처음에 이제 3화에 없던 이벤트를 이제 하나를 넣어야겠다, 뭔가 강력한 이벤트를, 그렇게 생각한 게 정전 이벤트입니다. 이 둘이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해요. 좀 디테일은 조금 더 만졌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면회 시간이 지난 이 저녁 시간에 이제 1층 로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무슨 연락을 기다리면서. 근데 이제 엄마는 여기 워낙 병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로비가 낯설거나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로 다닙니다. 편안한 상태로 다니다가 저기 이제 플래카드를 발견한 거예요.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그 밑에는 뭐 중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어떤 메이크업 이벤트,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드리고, 약간 당신의 나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거 보고 저건 뭐지? 하면서 뭐 화장을 받을 마음은 없는데 그냥 시간도 남았고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휘적거리고 있었다 보니까 그냥 저거 뭐지? 가까이서 볼까? 하고 이제 갔는데, 본인이 이제 중환자 보호자니까 그 단어에 눈이 꽂혀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서 누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오늘은 이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은 괜찮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뭔가 그런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런 데구나, 중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런 걸 하는 거구나 하고, 나는 여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화장? 이러면서
잠시만요. 내가 무슨 화장 이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딱 잡아 끌어요. 어휴,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약간 설정이 바뀐 거죠. 그냥 우연히 왜 들어갔는지 몰라 관객의 판단에 맡기겠어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엄마는 좀 더 뭐랄까, 여기 들어가는 어떤 서사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억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서 펼쳐지는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 나갈래요 했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알아봅니다. 의사가 딱 알아보고 이분 중환자 보호자니까 여기 계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어색한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의사가 충돌을 해요. 의사는 이제 신약을 써보자. 엄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벌써 7년째인데 무슨 병원 어디 지역의 병원을 다 다녀봤고 지금 여기가 7번째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7번째다. 그때마다 이제 애들이 아프고 애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게 무슨 희망이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냐, 꽉 맞붙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거기서 막 뭔가 얘기하지 않고 좀 침묵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회상으로 넘어가서 의사가 이제 자기 아이를 회상하는, 아이가 아팠다는 걸,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주진 않아요. 아무튼 거기서 다시 넘어와서 엄마가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쯤 빵 하고 정전이 됩니다. 이제 엄마는 패닉이 되는 거예요. 정전되면 우리의 인공호흡기랑 이런 거 다 꺼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이제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는 좀 진정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다 비상전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에는. 여긴 로비니까 그런 게 없지만 있다. 그러니까 침착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하고 이제 둘이 그 정전이 된 그 방 안에서 주저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밝은 분위기에서 조명이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아팠던 얘기, 그리고 좀 더 엄마는 방금 정전됐을 때 이대로 끝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더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도 자기 그런 아이의 어떤 그런 것들, 장애 같은 것들 좀 더 거기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어느 정도 좀 감정의 골이 좀 풀렸을 때 정전이 이제 복구가 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 그런 고민들, 좌절감들을 좀 위로받고, 의사는 의사대로 당신 탓이 아니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둘이 다시 힘을 내서 아이를 치료해 보기로 하는 뭐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정전신을 좀 넣습니다. 그게 이제 좀 크게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힐 거고, 정전신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렉팅 수업에서는요, 진짜 배우들이 오셔가지고 연출을 해보는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 9명 정도
10분씩 해가지고 이제 연출 수업을 했는데요. 뭐 연출이야, 뭐 저희가 늘 하던 거라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본을 이제 주셨어요. 대본을 몇 가지 이제 옵션을 한 4가지 5가지 정도 줘가지고 상황만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대본이 이제 간단한 대사가 쭉 있는 것도 있고, 한 장짜리. 근데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뭐 무슨 감정인지 전혀 모르는 그냥 말 대본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하얀색 도화지에 스케치를 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간단한 대사가 있는 대본으로 이제 골랐고, 처음에는 남녀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남녀 대화를 좀 골랐다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다가 나이 드신 여자분 하나, 젊은 여자 배우분 하나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 바꿨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시간을 조금 들여서 설정을 좀 바꿨죠.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뭐 몇 시에요, 뭐 핸드폰이 없어요, 아 갈게요,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제 그 대본이 이제 간단하니까 여러 명이 그 대본을 했는데,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참 재밌게도 다 상황 설정이 다르고, 다른 상황 설정 내에서 참 다르게 디렉션을 한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남녀 간의 어떤 헤어진 남녀의 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는데, 남녀가 아니니까 좀 이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증폭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약간 존 윅처럼 은퇴한 청부살인업자, 조용히 그냥 동네에서 사는 청부살인업자로 설정을 하고, 한 명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걸 보던 이 청부살인업자가 그 아이와 어떤 일종의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설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기 지도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좀 처음에는 노멀하게 갔다가 조금 더 하나씩 상황 설정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통 처음에 그러거든요. 실제 현장 가서도 배우분들한테 상황 설정을 최대한 간단히 해드리고 일단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거기서 채우고 변형시켜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봤고, 시간이 이제 한 사람당 10분밖에 없어서 한 3번 정도 해보면 끝나는 시간이라 그거 이제 계산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했고요.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끝나고 가는 길에 저기 뭐야, 학교 이제 노트북 반납하러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에서 반납하고, 저는 이제 주로 도서관 바로 옆이 이 팬트리가 있는 곳이어서, 잠시만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도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늘 팬트리가 열려 있으면 한 번씩 쓱 가서 우리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늘 확인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가서 뭐 셰프밀이나 뭐 혹은 뭐 오늘 스낵백이 나오는 날이니까 스낵백 좀 남은 거 있나 이제 보려고 갔는데, 스낵백 있길래 스낵백 가져가야겠다 하고 이제 혹시 셰프밀 남은 거 있냐 그랬더니 거기 직원분이 저기 냉동고에 셰프밀 남은 거 있으니까 가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셰프밀도 주고, 아마 뭐 이게 냉동식품이 좀 이제 재고가 오래된 거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냉동식품 중에 몇 개를 더 가져가도 된다 그러길래 줘서 이제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빵도 이제 있길래 빵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가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 이제 반의 다른 그룹들이 제가 이제 금요일에 했던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장비를 어디서 빌렸나, 자기한테 있는 장비로 하는 건가. 아무튼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맨날 도움만 받고 도와주지 못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뭐 배우도 해주러 갔고, 아니면 335 모여서 촬영도 하러 갔고 뭐 그럽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더 내서 도와주진 못하니까 평소에 할 때 좀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걸로라도 이제 상쇄 되게끔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아무튼간에 보러 했고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연출 수업에서 연출한 거는 교수님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해줬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하면 되는 숙제인데, 문제는 10명이 이제 롤을 하나씩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디렉팅 수업이다 보니까 디렉팅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자꾸 모두가 다 디렉팅 하고 싶고 아니면 촬영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러니까 다 약간 누가 먼저 이걸 포기하나 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디렉팅 수업에는 디렉팅을 하고 싶죠.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촬영이라도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친구들한테 디렉팅, 그러니까 감독이랑 촬영이랑 뭐 다 주요한 것들 다 맡기고 이제 그랬죠. 제가 배우가 없길래 내가 대사가 한마디도 없으면 배우를 할게. 근데 영어로는 못하겠다 말해놨는데, 이제 감독하기로 한 친구가 자기가 대본을 네 대사는 한국말로 쓸 테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 그러길래, 이제 바로 교수님 계시길래 한국말로 대사해도 되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액터가 되기로 했죠. 근데 디렉팅 수업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연출 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배우들을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배우를 경험해 본다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배우분들 저까지 이제 다 디렉팅 실습 마치고 그 배우분들께서 이제 후기를 좀 들려주시고 Q&A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좋은 디렉팅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그랬어요. 뭐 다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약간 뭔가 가구처럼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막 하는 그런 거보단 좀 더 협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좀 그게 좋다 라고 이제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아니면은 뭐 촬영 감독이나 뭐 다른 이제 기술 감독들이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자, 배우들은 여기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세요, 이 타이밍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같이 협업하고 있다,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한 사람이랑 작업을 하면 그런 느낌을 더 받을 때도 있고, 전혀 배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느꼈던 게, 결국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뭔가를 하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뭔가를 하다 보면, 지금도 스크립트 같은 거 막 쓰다 보면, 대본 쓰다 보면 결국은 배우가 이렇게 움직이고 뭐 혹은 여기에 이제 서 있고 이때 이런 표정과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이런 타이밍들 생각하면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걸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게 마련인데, 이 배우분들의 이런 말을 듣고 좀 생각을 살짝 각도를 틀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고 씬이 시작되면 보통은 이제 블로킹이라는 거, 동선이라는 걸 짜는데, 그게 이제 배우들의 어떤 큰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손짓, 발짓, 뭐 미묘하게 어디에 설지, 어디를 바라보고 얘기를 할지, 이 타이밍에 고개를 숙일지 올릴지, 대본이야 다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걸 미묘하게 어떻게 자기화시켜서 표현하는가는 감독이 정해주는 걸 그대로 재현하는 배우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고 본인화시켜서 어떤 캐릭터를, 인물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존중해야겠구나. 그래서 간단하게는 처음에 동선을 짤 때부터,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동선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를 여러 번 겪게 한 다음에 가장 자기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한 동선과 어떤 그런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우와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면에 내가 담고 싶었던 위치랑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조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세트를 만들어요. 그럼 그 세트를 만들 때 카메라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딱 정해놔요. 그럼 여기서 배우는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걸 정해놓는단 말이죠. 왜냐면 화면에 그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섰을 때 말이 안 되는 위치일 때도 있어요. 각도가 이제 미묘하게 틀어진다거나
좀 현실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배우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배우가 가장 납득할 만한 동선부터 짜고, 그 다음에 기계 장치를 그거에 맞춰야 된다. 기계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는 거. 오늘 그래서 가장 큰 수확은 사실 그런 지점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프로젝트에 제가 배우를 하게 된다면 그걸 몸소 경험하면서, 아, 가구가 된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를 몸소 좀 체험하고, 제가 그 다음번에 제 작품에서 배우들과 함께 작업할 때 그들이 하나의 그냥 소품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저 사람들의 기술력과 저 사람들의 어떤 준비,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정말 같이 만드는 작품,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현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되게 이상적인 거고,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이런 뭐 확신은 없지만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나는 가는 감독이 되고 싶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늘 옛날부터 약간 저는 좀 지금 내가 핑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막 엄청 성과를 올리는 건 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즐겁고 재밌게 여기에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이 사람들이 더 넓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번 작업이 더 좋고, 그 다음번 작업에서 더 즐겁게 만날 수 있고, 내가 손 내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같이 또 작업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한 번 한 번 계속 만들어 나가자.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로 못 만드니까 그래, 나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려고. 근데 돌이켜보면, 아, 그게 조금 더 오래 가는 방법이 아닌가. 결국은 이게 뭐 AI랑만 일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의외의 수확을 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뿅.